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험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제 생각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뭐 작품에 활용을 하는 것도 있겠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뭐 불면증이라던가 아니면은 몸에 뭐 안 좋은 건강상의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는 저의 추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자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이랑 생각이랑 또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같은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정되는 의식이라면은 우리가 뭐 기절을 했거나 했었을 때 사람이 의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목류병이 있어서 평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술에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도 하고 평소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요거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에도 적용이 되는 의식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인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챗GPT를 비롯한 AI와 인간과 동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컴퓨터랑 AI도 시간을 인식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아직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지를 못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래가 몇 초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 라고 하면은 AI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AI라는 거는 아무리 그 복잡하게 훨씬 더 인간보다도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복잡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인간의 명령을 몇 초, 몇 분, 아니면은 100년, 수억 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정말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냐. 어, 요거를 저는 뭐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 이 종교적인 얘기라는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이렇게 건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창세기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빛을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은 빛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을 한 것이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인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집단 의식의 탄생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만들어졌고 뭐 아니면은 뭐 딴 사람들은 그 인간 이전의 동물들도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신. 뭐 결국에는 뭐 신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뭔가를 의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앞서서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동물하고 인간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똑같이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나 뭐 고양이 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인간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경우 주인이 오기를 뭐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다라던가 아니면 주인이 떠났는데 몇 년이 되었는데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머무른다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강아지도 짧은 시간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물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대결을 벌일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공격을 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주인이 무슨 일이 생겼겠구나라는 시간의 인식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이 개에게 있는 알고리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은 주인이 오더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요거는 조금 더 인간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폐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간도 좀 지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로 묶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의 시작을 뭔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인류의 시작은 어디며 민족의 시작 아니면 나의 시작은 무엇이냐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태어난 거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수정이 되어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태어났다. 나는 그때 탄생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아니면 우리 집단은 언제부터 의식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절대로 언제부터 꿈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물론 뭐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알파파가 어떻게 변하고 파동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니까 지금부터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시간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꿈속에서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 언제부터 꿈 시작 이러는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 갑자기 내가 꿈속에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꿈이라는 걸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꿈의 마지막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꿈의 시작점을 알 수도 없는데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치 인류가 언제부터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하기 시작했는지 갑자기 우리가 인간이구나. 쟤랑 나랑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구나. 아니면은 우리는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민족이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진 것이냐. 뭐 종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교를 언제부터 우리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신을 모시고 있는 민족이라고 의식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개인의 의식과 집단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인과 고대인까지 가지도 않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몇십 년 전의 인간들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도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종교가 없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너는 종교가 있는 게 당연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라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집단의 나 아니면은 어떤 신을 모시는 나 아니면 어떤 가문의 나 아니면 어떤 집안의 나 이런 집단 의식 속에서 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개개인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대화가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야지 통치가 좀 평안하겠죠. 개개인이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거는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그냥 저는 진짜 집단의식이 아니라 개인의식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 뒤에 신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어, 요게 지금과 과거인의 차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미래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과거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이거를 깊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누구도 마치 그날의 기억을 잊은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월드컵의 열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갑자기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뭔가 그 이후로 절대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뭔가의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큐멘터리 실험 같은 걸로 보면은 옆에 있는 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을 가리키게 되면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거기를 쳐다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든지 뭐 주식이라던가 자산시장에서 이것은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의 욕망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광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멀리서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군대라는 것이 그렇죠. 군대라는 데는 이 병사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자아를 가지고 개별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은 위에서 내리고 개개인의 병사들은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형을 시킬 정도로 아주 그런 것들을 공고하게 한단 말이죠. 아니면 북한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개개인의 독립이 시작된 것이 머지 않았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현대 미술이 나오게 된 것은 예전에는 서양 중세시대 때 종교를 통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개성은 있지만 그 작품들의 주제 의식 자체는 본인에게 있지 않은 거죠. 뭐 성경 말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불교를 하고 있다면 불교에 있다라던가 본인들은 재능을 가진 부속품으로서 예술을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런 데에서 개개인의 자아들을 개개인의 의식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현대 미술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옛날보다 종교를 안 믿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또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를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갔었을 때 아니면은 뭐 불교를 가던가 아니면 이슬람을 가던가 하나님과 뭐 신의 품 안에 끼어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주체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도 굉장히 쓰임새가 있는 부속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식의 주체를 누군가로 삼느냐라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지금도 왜 의식이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행복과 일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자, 현대 사람들이 겪는 고질적인 병들이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불면증, 외로움, 불안함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도대체 왜 현대 사람들이 삶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그러냐. 나 때는 먹을 것만 주어지면은 굉장히 행복했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럴까? 뭐 실제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우울한 경우들도 있었고, 불면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오고 있고, 항상 숨을 잘 쉬지 못하겠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혼자 불안하고, 혼자 불면증이 있고, 혼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힘든 것이냐. 이거는, 어, 제가 요즘에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의식 과잉에서 오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파고 들어갈 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빗대어 표현하자면은 자, 회사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을 운영을 하는 대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되나요?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죠. 뭐 중소기업이라면은 대표가 제일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되면은 대표가 전부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전 회사의 모든 곳을 다 감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작은 회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기업 총수가 그러고 있으면은 회사가 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1인 기업부터 1인 기업에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업을 만들었다. 이게 현재의 어른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어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대표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자, 대표가 만들어 놓은 이 대기업, 이 대기업이 대표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가 회사를 만들면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팀을 꾸려 놓고 저런 팀을 꾸려 놓고 서로 어떻게 상호 관계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차가 오면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프면은 피해야지. 뭐 아니면은 피곤하면은 뭐 쉬어야지. 뭐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이 사람이 의식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것들을 깨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이 몸이 그냥 몸의 알고리즘, 몸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다라는 게 의식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니까 너 지금 잠깐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아니면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은 네가 더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의식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 DNA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본능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저기서 차가 오고 있는데 나는 앞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앞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가지고 차가 오는 거를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다시 몸에 있게 되어요. 그래서 대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대표가 보지 않아도 이게 돌아갑니다. 자, 마치 우리가 운전을 배워요.
운전을 배울 때는 이 의식을 하는 게 몸을 운전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되게 어렵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최소한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초반에는 내가 굉장히 머리를 쓰고 의식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처음 보는 굉장히 그 불편한 것들을 해야 돼요. 첫 훈련 때는 의식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반복을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운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언어 습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의식이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의식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단어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버벅거릴 텐데 우리가 영어를 하거나 제2 외국어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의식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언어 습득이라는 거는 영어로 바꾸면은 뭐 language 뭐 getting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 어렸을 때 우리가 이미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놨거든요. 근데 제2 외국어도 어렵지만 대표가 의식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록이 되니까 내가 뭐 정확한, 잠깐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군요. 써 있는 것마다 다르는데 이게 고희, 종심, 칠순에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제가 부록이라 그래서 부록이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몸에 계속 훈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더라도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표가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맡고 그거를 맡겼으면은 그거를 믿고 맡겨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이런 거는 존재를 합니다. 믿고 맡긴다라는 거지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회장님이 없으니까 뭐 더 좋다.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회장이 없으면은 대표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상해져요. 가게를 오토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가서 매일 점검을 하는 가게와 사장이 아예 가지 않는 가게는 나중에 가면 천지차이로 바뀝니다. 오토로 돌려놨는데도 너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잖아. 하지만 대표라는 사람이 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의식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운전을 거의 힘을 안 들이고 의식이 살짝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 육체가 그냥 워낙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기절을 해버리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목류병 상태에서 아니면은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긴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식이 바라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식이 과잉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오히려 뭐가 오느냐? 그러니까 몸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거를 불면증으로 보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거는 자,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 몸이 피곤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직원들이 좀 대표가 퇴근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집에 좀 가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의식이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실 잠을 안 자고 뭐 이틀, 3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기네스북으로는 20 며칠까지 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의 시스템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야 할 시간에 안 자고 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피곤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참다가 직원들이 강제로 대표를 퇴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릴 때는 자야 되는 건데 이 의식이라는 게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식이라는 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똑똑해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면서 훈련이 필요한 어렸을 때에는 오히려 대표의 역할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의식하고 뭐 자아를 형성해가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배우다가 40살부터 영어를 배우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한글을 배우다가 한 6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은 나중으로 생각했을 때 비교적 쉽단 말이에요. 근데 6살 아이도 갑자기 영어 하면은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싫으니까 안 하게 돼요. 하지만 부모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키게 되죠. 그래서 뭐 부모님 뭐 회유책을 해가지고 하니까 의식이 몸이 하기 싫어하지만 영어를 하자고 해가지고 영어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훨씬 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식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성인이 돼서라도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새롭게 하는 분야들은 의식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식이 강제적으로 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다이어트도 그런 거겠죠. 몸은 계속 뭔가를 원해요. 하지만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망가질 거야. 의식 감시는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 돼요. 근데 나의 몸은 계속 거북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세가 그런 식으로 점점점 구부러져요. 그러면은 내가 거울을 보고 의식적으로 이거를 펴주고 바른 자세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거야. 이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곳에 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의식 과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면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사단장이 매일 사찰을 오는 거랑 그러니까 매일 부대 점검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 부대는 매일 사단장한테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의 임무를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뭐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몸에서는 너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너 지금 배고프지도 않고 너 지금 따뜻하게 있고 네가 지금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직원들은 너무나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대표 혼자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R&D를 계속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R&D를 하고 있는 연구원 옆에 붙어가지고 너 계속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의식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똑똑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게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의식이라는 거는 지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면은 그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그거를 내 몸에 습득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뱉으면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의식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이 대기업을 전부 다 자기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의식을 최소화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흡에서 몸 신체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호흡이 너무너무 답답했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의식을 되게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을 잃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인 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의식이 과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99% 화로 가는 것 같아요. 화로 가게 되고 몸이 긴장 상태에 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계속 우울함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내 신체적으로는 지금 몸이 배를 골지 않았고, 내가 따뜻하게 잘 곳이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다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 의식이, 의식이 욕심을 부린다라던가, 의식이 과잉 의식을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부분의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사실 99.9%의 경우에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식이 최소한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옛날 사람들처럼 집단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은 신에게 나의 의식을 맡겨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 의식은 있지만 그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의식들을 조금 더 쓰고 필요가 없을 때는 의식들을 최소한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거나 할 때는 의식들을 꺼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한 그 단락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한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뭐 난임에 대해서도 요즘에 사실 저한테는 사실 올해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작품 안 팔려도 좋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게 저한테는 올해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의식이 너무 몸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런 생식기적인 문제들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의식을 넣어 쓴다고 그래가지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음, 뭐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제가 가장 연구를 하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